안녕하세요. 맞다 조선생입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과 야구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의 인간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만 놓고 본다면 분명히 배울 것이 있습니다. 아니 배울 것이 많습니다. 버핏이 MLB의 전설적인 타자 테드 윌리엄스가 쓴 타격의 과학을 자신의 투자 방법을 설명하는데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테드 윌리엄스는 메이저리그 최후의 4할 타자입니다. 1941년 테드 윌리엄스가 4할대 타율을 기록한 이후 메이저리그에서 4할 타자는 다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버핏은 테드 윌리엄스가 스트라이크 존을 77개로 나눈 후 오직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공만 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테드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공을 기다렸다가 때리면 4할의 타율이 가능했지만 낮은 쪽 코너로 오는 공을 보고 배트를 휘둘러야 하면 타율이 0.230에 불과했을 것. 테드 윌리엄스는 실제로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공만 끈기 있게 기다려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버핏은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분야,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회사의 주가가 자신이 원하는 가격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빠따를 갈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투자에는 삼진 아웃이 없죠. 야구의 타자보다 훨씬 유리한 경기를 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기회가 오지 않으면 기다리면 됩니다. 야구는 정말 투자와 유사한 점이 많은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아는 형님이나 뭉쳐야 찬다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가끔씩 여러 종목의 운동선수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죠. 축구, 농구, 야구, 씨름 등등 운동 중에 가장 힘든 종목이 뭐냐? 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항상 야구는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야구는 중간에 밥도 먹자. 간식도 먹으면서 하면 누가 못하냐. 야구는 내 차례 아니면 앉아서 쉬잖아. 야구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는 거야. 물론 같은 프로 선수들이 장난으로 하는 말입니다. 절대 진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실제로 야구 경기를 보고 있으면 이런 말들에 공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투수 빼고 나머지는 그냥 서 있다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한때나마 엘리트 야구의 맛을 본 적이 있는데 투수뿐 아니라 타자들의 훈련량도 다른 종목에 뒤지지 않을 만큼 엄청납니다. 상체와 하체를 가리지 않고 근력, 근지구력 운동을 하는데 축구 선수들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하체와 농구 선수들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상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엘리트 야구 선수들과 운동을 같이 해보신다면 경기 중에 고작 그만큼의 시간을 뛰려고 이렇게 많은 운동을 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훈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초등학생 엘리트 선수들도 학교를 마치고 5, 6시간씩 운동을 하니 말이죠. 야구 선수들은 한 경기에 3에서 5번의 타석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훈련과 운동을 합니다. 투자도 야구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저는 많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많으면 분기별 리밸런싱, 적으면 반기별 리밸런싱. 절세를 위해서 250만원에 익절하는 것 이외에는 1년 동안 아무런 매매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이앤 홀룰룰룰룰룰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단타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제게 그러더군요. 나는 매일 장 열 때마다 시간과 노력을 쏟아 매매를 하는데 당신은 무지성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을 보니 너무 불공평한 것 같다. 라고요. 저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무지성도 아닙니다. 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타 투자자가 자신의 트레이딩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노력하듯이 저도 장기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노력했습니다. 마치 타석에 서기 위해서 훈련하는 타자처럼 말이죠. 몇 년 동안 장기 투자자의 멘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종목 선정을 하기 위해서 몇 달을 고민합니다. 실제 투자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도 겪었습니다. 너무 잦은 손절과 너무 빠른 익절 등이 그것이죠. 그것이 모두 저의 피와 살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멘탈 컨트롤을 합니다. 거실에 잘 보이는 곳에 장기 투자자의 멘탈을 잡을 수 있는 글을 써놓고 보고 읽고 듣습니다. 제가 투자 타석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 투수는 미스터 마켓입니다. 선발, 중견, 마무리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죠. 0점대 방어율을 자랑하며
괴물 같은 구위로 수많은 투자자들을 돌려세운 투수입니다. 미스터 마켓이 와인드업 후에 공을 던집니다. 1구 테마주가 날아옵니다. 저는 빠따를 참습니다. 심판이 외칩니다. 제약 바이오. 다시 미스터 마켓이 와인드업 후에 공을 던집니다. 2구 이번에도 테마주입니다. 심판이 외칩니다. 초전도체. 다시 미스터 마켓이 와인드업 후에 공을 던집니다. 심판이 외칩니다. 정치인 테마주. 저는 이런 공들을 안타로 연결시킬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세워놓은 기준과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 빠따는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공들은 매일매일 날아옵니다. 하루에도 몇 개씩 날아올 때도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들이 빠따를 잘 휘둘러 안타를 만드는 것만큼 장기 투자자들이 빠따를 참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저의 MZP 이론에 따르면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을 경우에 잘 고른 자산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수 후에 충분한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제 포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은 플러스입니다. 저는 매일 익절하고 싶은 마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손절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익절을 참는 것입니다. 손절은 강제로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절대로 손해보고는 팔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단기 투자자로 시작했다가 강제적 장기 투자자가 되죠. 그랬다가 본전에 오거나 조금 이익이 나면 홀라당 팔아버립니다. 저는 단기 투자나 장기 투자 중에 무엇이 맞다고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는 단기 투자로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고 장기 투자로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릴 때는 장기 투자자가 되었다가 수익이 날 때는 단기 투자자가 된다면 두 가지 투자 방법의 나쁜 점을 합친 끔찍한 혼종 투자자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기 투자자인가요? 장기 투자자인가요? 혹시 저와 같은 장기 투자자시라면 항상 기억하세요. 타석에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또 타석에 선 다음에는 원하는 공이 올 때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맞다 조선생이었습니다.